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요, 저희가 부모 필살기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어제 두 분 잘 주무셨어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난 못 잤다. 네. 못 자고 새벽 4시에 깨가지고 물 한 컵 먹었더니 좀 정신이 좀 빨짝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가 이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이고. 나 지금 얼굴이 그냥 홀쭉해졌는데. 근데 오늘 뼈만 남았네. 아니, 방문 열고 나왔는데 에어컨 틀고 잤잖아요. 네. 방문 열고 나왔더니 어머 우리 집 동남아요, 동남아. 동남아죠. 방 차이가, 온도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밤잠 설치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그래도 저희가 부모 필살기에서 좀 기운이 날 만한 필살기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댓글창 열면서 시작해볼게요. 열려라, 댓글.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나다왕님, 박여사님, 네. 이재용님. 네. 이제 뭐 학벌 얘기 벌써 교육망.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예, 벌써 우리 저기 고객님들은 네. 다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어서 훌륭한 오세요, 고객님들이세요. 네. 자, 오늘 화요특강 어떤 분인지 예상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실 이분은요, 대한민국의 교육평론가이자 전 서울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범 강사님이신데요.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많은 분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라이프톡 부모, 화요특강 부모 필살기. 오늘의 강사는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의 트렌드를 이끈다. 오늘의 강사, 이범. 이범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니, 뒤태가 아주 후원하십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인상도 굉장히 좀 네. 편한 교육자 같은 느낌이 있으신데요. 자, 이범 강사님께 궁금한 점들 네. 전화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영상통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필살기 들고 오셨어요? 학벌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다. 아이고. 명문대 간판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로 먹고 살 거냐? 네. 네, 미래 인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아니, 인재 인재 조건. 조건? 학벌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은 대학 안 보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도 포함되죠. 오, 진짜요?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요즘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까지 궁금하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물음표 갖고 계세요. 도윤마님이 그래도 한국은 학벌 참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자세한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투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범 강사님의 강의 들으시면서 이 필살기는 정말 맞는 것 같다. 마음에 와닿는 필살기 있으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EBS 핀으로 일단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댓글창 우측 상단에 있는 투표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네. 쫙 읽어보시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쵸. 예, 신중하게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0시 20분까지 투표가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범 강사님이 전하는 필살기, 학벌 사회는 끝, 미래 인재의 조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기대돼요. 네. 네, 지금은 스펙 과부하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탈스펙, 열린 채용, 또 스펙 파괴 채용, 대학 간판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정부 주도 경제가 끝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부가 경제를 심하게 주도한 그런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관료들, 좀 고위 관료들, 이분들이 다 스카이를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고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뽑힌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고시니까 이제 시험 잘 보는 스카이 출신들이 이제 주로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경제를 이끌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이 되고 내가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라도 내가 이제 을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정부 눈 밖에 났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적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을이면 되도록 어떤 사람을 뽑아서 주변에 두고 싶냐면 갑하고 친한 사람을 뽑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쟤들이 스카이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에도 주로 스카이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동문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도 이 문화가 남아있는데 네. 내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이다. 근데 1학년짜리 후배를 오늘 만났어요. 네. 난생 처음 만났는데
처음 인사했으니까 친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오늘 얘한테 점심을 사줘요. 술값도 내줘요. 네. 죽을 때까지 계속 사줘요. 후배니까. 우리나라 동문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정부주도 경제 성장 시대에는 스카이 출신들이 고실 출신들이 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을도 그런 같은 학벌, 같은 동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끝났다고요? 정부 요즘 무슨 분야 정부가 주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 기업의 관계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대면대면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을 관계가 있어야 이제 이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지는데 네. 갑을 관계가 이제 끝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고 네. 두 번째 이제 탈스펙 또 학벌 가치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유명 기업의 이제 채용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채용 사람들을 뽑다 보면 굉장히 고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일단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직률이 무시무시하게 높은데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몇 %일 것 같아요? 무려 25%. 네? 아이고. 4명 중에 1명? 4분의 1이 1년을 못 가요. 맞네요. 오. 생수가 빠르네. 야, 그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정규직 들어가면 잘 다닐 거 아니냐? 네.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평균 15%가 나옵니다. 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어떤 회사는 2, 3년 지나면 2, 30%가 날아가 와. 버려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직률이 높나 이 사람들이 다 통계를 해봤어요. 근데 두 집단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게 강남 출신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 담당자들을 보면 굉장히 고충이 느껴지는데 네. 일단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네. 사실 이분들이 이제 그 사석에 사는 얘기가 요즘 스펙 좋은 도련님 공주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련님 거. 스펙이 좋아. 스펙이 네. 좋아서 뽑았어요. 뽑았는데 인간이 도련님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약간 모셔야 예를 들어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모신다고? 보냈어요. 해외 출장 보냈는데 엄마가 전화를 해. 아, 약간 마마보이, 마마걸 같은 느낌이다? 점점 늘고 있어요. 아. 요즘 대학 교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요즘 대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네. 수강 신청하는데 왜 이렇게 엄마들이 배너라 그 얘기 그러냐. 들었어요. 네. 제가 아니, 이 그 얘기를 지금 성인으로 돼가지고 명문대 교수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 직장을 구하는데 네. 엄마 아빠가 관여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다 나서서 코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탈스펙, 학벌 가치가 떨어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게 사실 이제 주로 대기업 정규직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유형의 대기업 정규직은 앞으로 한 10년밖에 못 갈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그러면 없어질 뭐 거라니. 대기업이 사라진다는 얘기. 대기업이나 뭐 정규직이 정규직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정규직.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규직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뽑아요. 일단 뽑아. 일단 정규직에서 신입사원 이제 채용으로 뽑아요. 해서. 뽑고 네. 나서 이제 교육과 훈련시키고 나서 너는 기획, 너는 인사, 너는 뭐 관리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뽑을 스펙 좋은 때는 순서로 많이 뽑았으니까. 뽑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자연히 어떤 사람을 선호하게 되냐.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잘했으면 멀티플레이어.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여러 가지 스펙을 다양하게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유형의 대기업 정규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하고 일본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럼 서구 선진국은 이제 이미 어떤 상태냐? 얘들은 정기 채용이라는 걸 거의 안 해요. 수시 채용이에요. 야, 이번 달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인력이 어떤 기능을 할 사람이 몇 명 필요해. 그러면 공지에서 그냥 막 뽑는 거예요. 또 한 2달 지나서 야,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인력이 또 이만큼 필요해. 그러면 공지에서 뽑는 거예요. 항상 뽑고 있어요, 사람을. 그럼 그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좀 정규직, 안 좋은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네. 일단 정규직으로 한정해도 그래요. 정규직을 뽑는데 수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정기 채용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사람 뽑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능에 이 사람이 제일 적합한 사람이냐, 이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결국 스펙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대신 전문성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문성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사실은 경력이거든요. 네.
사실 요즘 제가 젊은이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편인데 네. 그 취업 준비하는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만나보면 이런 고충을 많이 얘기해요. 자기들은 이제 스펙을 잔뜩 따야 되는 줄 알고 스펙 중심으로 이제 쭉 준비를 했는데 막상 채용 이제 시장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경력을 요구한다. 근데 자기는 뭐 토익 점수도 올려야지, 공모전도 해야지,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지 해서 이제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갑자기 무슨 경력을 요구한다. 그건 다른 말로 이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가 뭐냐면 경력직 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입 채용이 점점 줄어요. 이건 아주 뚜렷한 경향이에요. 경력직 채용이 늘어요. 그럼 경력직은 뭐예요? 바로 직전까지 다른 회사 다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이런 기능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뭐냐? 직전까지 또는 지금 현재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일종의 스카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력직 채용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의 대기업 정규직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력이 되려면 어딘가에서는 신입 시절이 있었어야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필살기로 이게 딱 연결이 돼요. 네. 뭡니까? 자, 첫 번째 필살기. 네. 바로 다양한 경험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를 키우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화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엄마는 벌써 얘가 밥 비려 먹고 살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왜 화가라고 했느냐? 아는 직업이 화가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렇죠. 진짜 어른도 직업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알아요? 맞아요. 자기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 관련된 직업 아는 게 화가밖에 없으니까 화가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애가 화가라고 얘기해도 화가라고 얘기하면 화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화가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죠, 부모님은. 그렇죠. 지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니까. 걱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는 뭔가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영상이나 방송 쪽이 될지 무슨 디자인 쪽이 될지 그죠.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가 또 자라다 보면 우리 집에 좀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 별로 없네. 그러면 순수 미술 안 해요. 알아서 또 바꿔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정적 반응을 계속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건 뭐니? 그러면 없어요. 또는 공무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와 다른 문화, 이를테면 서구 선진국은 이게 다른 게, 이를테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네. IT와 관련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IT와 관련된 전문성을 언제부터 쌓았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부터. 청소년기부터. 그때는 IT가 물론 학교 교과목도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일찌감치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니까 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쪽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아이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청소년기부터 전문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부모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 의향을 밝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청소년기부터 이런 경험을 가지는 애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냐? 대학 때 이제 특히 서양은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거든요. 뭐 두세 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전략적으로 인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턴이라는 것이 대학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 인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게 생겼나요?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네.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먹을 거 좋아한다. 그러면 그 관련돼서 식품업체, 뭐 또 외식업체 더 많이 찾아다니고 뭐 소비자로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뭐 식품 물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식재료는 어떻게 공급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이제 좀 과학적 지식도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화학이나 생물학 이런 것도 좀 공부하고 이러면 당연히 식품회사나 외식업체 취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그렇죠. 경험 자체가 경력이 이거저거 되는 그냥 거죠. 다양한 그냥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런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점점 더 선호되는 쪽으로 네. 이미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먼 네. 미래 일이 아니라.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많이 시도해본 학생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적극성도 갖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도적으로. 그렇죠. 다 직장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적극적인 이 사람들은 확실히 성장기부터 해온 경험이 좀 달라요. 네. 태도도 다르고. 부모가 많이 억압하고 많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이 적극성을 발휘하는데 좀 한계를 이 어렸을 때 이 사람 웃기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막 이렇게 싫어하고 억압하셨습니까? 아니요, 같이 웃었죠. 내가 웃기면은 같이 웃었어. 엄마가 좋아하고. 그럼요. 그 알게 모르게 그런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개그맨으로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그렇죠. 제가 개그맨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때 저 나이 때는 연예인 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셨으니까. 오히려 신경 안 써주셨던 것이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자신감도 같아요, 제가. 그러게요.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공부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그래도 졸업장 딴다고 인문계 고등학교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그런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지금 사실 중학교 거의 꼴찌를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건 저는 최악의 경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공부에 좀 재능이나 흥미나 적성이 별로 없는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그래서 3년을 다닌단 말이죠. 네. 그럼 3년 동안 다니고 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죠? 얘가 뭐 예를 들어 장사라도 해봤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세금 뭐 부가가치세가 뭔지 이런 거라도 알까요? 아니면 뭐 엑셀 파일이라도 한번 만들어 봤을까요? 뭐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띄워봤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럼 결국 3년 지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